안녕하십니까, 박규일입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저는 자원봉사를 했던 한 교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유기된 신생아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나와주실 수 있나요? 가족과의 약속이 있었던 저는 조금 머뭇거렸지만 손이 필요하다는 전화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춥고 힘들었습니다. 언덕 비탈길도 심한 그곳으로 향하며 옆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정말 이렇게 오기 힘든 곳까지 올라와서 아기를 두고 가는 엄마들이 있을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도착했던 낭곡동의 베이비박스. 교회 방에는 슬프게도 크리스마스에 버려진 아기 여럿이 한 방에 옹기종기 누워 있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는 대한민국. 그러나 막상 이 나라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신생아들의 현실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도 키워본 적도 없는 저와 친구는 그날 밤 수분 미스트가 아닌 아기 오줌으로 얼굴을 강타당하기도 했습니다. 캐롤이 아닌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는 뿌듯함도 잠시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와 제 친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버려진 아기들을 케어하는 일,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제 친구가 있었던 이곳, 합법적인 곳일까요? 불법적인 곳일까요? 놀랍게도 이곳은 현행법상 합법적인 곳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2천여 명의 아기 천사들을 살린 이곳, 왜 합법이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행위 자체를 영아유기에 해당하는 불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영아유기로 매년 평균 200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리고 이 중 몇 아기는 짧은 생을 마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단체는 베이비박스가 오히려 출산 후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며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이비박스를 유기하는 곳이 아닌 보호하는 곳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곳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아기도 태어난 순간부터 시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기도 놓치지 않고 모든 신생아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독일에는 약 100개, 미국에는 75개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약 20여 개의 국가에서 베이비박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부모와 어린 생명을 범법자, 피해자로 나누어 보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국민으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인권의 실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아를 보호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기보다 아이를 포기해야만 하는 진짜 원인을 찾아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기와 산모의 보호를 위해 베이비박스 합법화와 더불어 보호출산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실명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부모에게 익명의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독일은 이 정책으로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권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주며 베이비박스와 함께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거리에 유기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수많은 아기들이 유기되며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신고된 영아 유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더 많은 아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고통받고 죽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아기를 포기해야 할 때 국가까지 아기를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베이비박스는 영아유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베이비박스는 최소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따뜻한 시선과 제도 개선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인 한국에서 기꺼이 아기를 낳을 용기를 내준 어린 부모들과 힘없는 아기 천사들에게 큰 힘이 되며 복지와 인권의 상징이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